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크게 다르지 않나 봐요. 뭐 김민재 선수 잘하는 거는 뭐 우리나 뭐 이탈리아나 유럽 현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터키까지도요. 네, 떠나보낸 터키도 예, 그렇죠. 아 김재 잘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우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이제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 우리가 그냥 뭐 몸값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선수의 가치가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적 전문 그 사이트 있잖아요. 트랜스퍼 마켓이라고 굉장히 네네. 유명한 예. 거기서 이제 그 선수의 몸값 그 가치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랑 예, 뭐 이제 계약 기간이랑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데 6월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의 몸값 그 가치가 1,400만 유로였거든요. 맞아요. 195억이었어요. 지난 예. 6월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예, 6월 1일 그러니까 여름이죠 이적 시장 때. 예.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2,500만 유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347억이에요. 예. 9월 27일자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월에 195억이었는데 예. 지금 9월에 347억이면 예.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아주 예, 이렇게 올라갔죠. 예. 예. 떡상. 석 달 만에. 예. 그것도 이게 인상률 있잖아요. 예. 그래프 확 치솟은 거. 예. 세리아 전체 선수들을 놓고 보더라도 세 번째 정도로 인상률이 팍 치고 왔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 현재 이적 그러니까 트랜스퍼 마케트의 기준의 아시아 선수 중에는 이제 2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뭐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그렇죠. 압도적이죠. 예. 예. 7,500만 유로. 이거는 그 이적 시장 가치입니다. 그렇죠. 1,044억. 아,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손흥민 선수. 한참 저거 했을 때보다. 예. 8천만 유로. 8천 얼마까지 예, 갔죠. 8천만이에요. 근데 여하튼 1,000억이 넘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좀 있잖아. 그렇죠. 나이도 있고 계약 기간도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죠. 1,044억인데 김민재 선수가 바로 이제 2위입니다. 예. 347억으로. 김민재 선수 다음이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그 토미야스 일본에. 예.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뭐 가마다 다이치 같은 선수들이 2,200만 유로. 예.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야 일단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이적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가제타 같은 데에서는 요 트랜스퍼 마케트가 그렇게 한 2,500만 유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야. 실제로는 지금 이 트랜스퍼 마케트의 2,500만 유로의 2배야. 예. 실제 가치는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보도가. 예. 딱 아예 보도가 좀 나왔던데.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뭔가 그 50M 이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예, 아예 그냥 적혀 있어요. 5천만 유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김민재 선수의 이제 바이아웃 조항 때문인 거거든요. 일단 이탈리아 언론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있어요. 2023년 여름에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을 한다.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5천만 유로를 내년에 다른 팀이 나폴리에게 지불을 하면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서 제각각 조금 보도 내용들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외 리그에만 이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세리에 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세리에 A로 보내면은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 부딪혀야 되니까 김민재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다른 경우들도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할 때는 뭐 안 된다. 뭐 예. 타 리그로 갈 때만 허용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류. 예, 그리고 이제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만 이게 적용된다. 이 바이아웃 조항이. 아, 그러니까 지금 매체마다 좀 다르다. 예.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예, 그리고 5천만 유로라는 데에도 다들 이제 합의점을 보고 있지만. 근데 그 발동의 조건이라고 할까? 그게 어떤 데는 야 이탈리아 내에서 갈 때는 안 돼. 다른 데를 아예 가야 돼. 다른 리그로. 두 번째는 그게 딱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에만 열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들은 약간 좀 차이는 있다. 예. 오케이. 어쨌건 간에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야, 근데 5천만 유로 정도고 현재의 김민재 선수의 어떤 폼이나 나폴리에서의 어떤 활약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돈 5천만 유로면은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센터백
주고 데려갈 팀 많을 것 같은데. 센터백한테 솔직히 그렇게 이적료를 많이 지불하진 않는 편인데요. 프리미어 리그라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레바민 같은 구단이라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이제 나폴리에서 가려면 뭐 그 정도 팀을 가야죠. 그렇죠. 예, 그 프리미어 리그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캄포니아 스포츠 기자인 그 키아리엘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한테 그러니까 그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넣지 못했으면은 나폴리는 영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1억 유로도 넣을 수 있긴 했지만은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아웃은 선수 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에 뭐 선택지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너무 높으면 예. 그 돈을 누가 줘. 예. 근데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 하지만 바이아웃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떠나더라도 돈을 왕창 받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붙잡거나 이러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근데 원래 김민재 선수의 능력치를 보면 더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김민재가 안 받았지. 그래서 조정한 게 5천만 유로야. 그런데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해야 된다. 지금 재계약해가지고 바이아웃 조항 없애야 된다. 그 기자의 주장은. 예, 안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데려갈 수 있다. 데려가지. 요새 700억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바이아웃 조정하고 뭐 예. 조건도 좀 맞춰주고 그래서 나폴리가 잡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기자 주장한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칼치오 메르카토의 바르지지아 기자 같은 경우도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뭐 쉽게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뭐 그가 바이아웃 조항을 없앤 재계약을 추진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 김민재의 대체자에 당장 물색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여름에 못 잡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자도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거 쉽지 않아. 김민재 붙잡는 게 아예 대체자 빨리 물색하라. 예.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예. 그만큼 김민재에 대한 확실히 평가나 지금 이적 시장 어떤 가치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이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 바이아웃을 다시 조정시켜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발이 묶일 필요는 없지. 물론 나폴리에서 더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시즌 끝까지 보고 있으면 되죠. 어차피 2023년 여름에 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즌 끝까지 나폴리가 뭐 예를 들면 세리아 우승도 하고 뭐 이러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뭐 8강 뭐 이런 4강 이 정도까지 가면은 그만 한 번 더 여기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익숙한 곳이고 예 선수들이랑도 잘 맞고 그리고 같이 발전하는 약간 팀 자체가 리빌딩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더 좋은 구단으로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야 완전히 꽃패네 꽃패. 딱 쥐고 있는 거 꽃놀이패를 딱 쥐고 뭐 김민재 선수는 뭐 지금은 그냥 집중하고 또 11월에 월드컵에 집중하고 쭉 가다가 뭐 더 좋은 조건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떠날 수도 있고 확실히 잘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네. 지금 뭐야 어쨌건 간에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계속 그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또 이런 기사까지 올렸습니다. 어떤? 지금은 김민재와 쿨리발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꿀 걸? 아, 그건 그렇지. 우리도 그렇죠. 지난번에 분석도 했잖아. 예, 아무튼 근데 쿨리발리가 그래도 어쨌건 간에 세리아에서는 엄청난 족적을 그럼요. 남긴 세리아 최우수 수비수도 탔던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도 보도화되고 있다. 예. 지금은 쿨리발리랑 김민재 바꾸라고도 안 바꾼다. 예.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이런 수비수를 만났다는 게 그리고 계속 또 성장하고 있고 또 그 현지의 어떤 평가들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좋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홍명보 감독이 그런 표현 썼다는데 뭐 비교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나도 김민재를 보면서 도대체 김민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재능이다. 지금 아주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